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강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마는 유사강간죄예요. 유사강간죄는 형법 297조의 2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청법과 성폭력 처벌법에는 피해자의 나이, 장애 여부, 가해자의 인적 관계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형량을 보면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소유예를 못 받으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강간으로 재판이 청구되면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도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초범인 경우 아주 간혹 기소유예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정식재판으로 청구가 됐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부인하다가 유죄가 나면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은 2년 이상이지만 3년도 넘는 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이런데 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첫 번째 상황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상권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게 아니라 112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소장이 없어요. 고소장을 봐야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구나, 상대방은 이렇게 과장하고 있네, 이건 허위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조사 전에 확인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술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증인의 진술을 녹음해 놓거나 진술서 형태를 받아놓는 것도 좋아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객관적 사실하고 부합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빙성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사건 발생 이후에 당시 상황을 가급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한 내용들을 워딩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오늘은 기억한다고 해서 내일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도 똑같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거면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돈도 없는데 일단 내가 해보자. 경찰 조사 딱 한번 받잖아요. 근데 그 조사가 첫 조사이자 마지막 조사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객관적 사실하고도 다 틀리게 얘기하고 법률적 주장도 못하고 참작해야 될 사항도 제대로 다 얘기 못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 해놓으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합의된 형태를 합의서로 잘 남겨놓는 게 좋아요.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야 인정을 하든 부인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장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대로 그냥 다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 사실만 가지고 다 얘기하면 좋은데 과장하기도 하고 허위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법무법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 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다 보니 상도 주고 그러네요. 여기 내용 보이시죠? 저희가 잘하는 법인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선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면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방송에도 나가고 대학에서도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 초기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수사 초기 단계라는 거는 첫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조사가 첫 조사이자 마지막 조사가 되는 경우가 70, 80%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조사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유죄와 무죄를 다퉈야 되는 상황에서 못 다투게 되고 억울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첫 조사에 대비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도 하고 증거가 뭐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리허설도 하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려요.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는 PC나 휴대폰, 기타 전자장비를 확인하고 복원해서 또 확인하고, 그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게 이게 과연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검사님들과 판사님들 또 수사관들도 마찬가지. 이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상대방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 반응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말은 거짓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거짓말 탐지기 안 하면은 내 말이 좀 관찰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저는 거짓말 탐지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경우가 많아요. 뭘 증거를 수집할지, 어떤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실관계 정리하고 어떤 조사 내용이 나올지 한번 미리 짚어보고 대비해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제가 드리는 말씀 열심히 확인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경제적 비용 지출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혼자 하셔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좋아요. 저희 법무인 동강은 사건화되기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지만,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하고 직접 상담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수집하고, 증인이나 진술의 녹취, 진술 형태 확보할 것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조사 전에 리허설을 하고, 만약에 포렌식이 문제됐다면 저희 업체하고 연계된 전문 업체 포렌식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해보기도 하고, 경찰 조사 때는 저희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고, 조사 이후에 꼼꼼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검사님을 상대로 변론을 하고, 항상 전화나 카카오톡 같은 걸로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송달 장소도 집이 아닌 저희 법인으로 해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찾아주셨고, 찾아주신 분들은 염원대로 사건이 잘 해결된 것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이 받았고, 동강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단계별로 고소 전 단계는 어떻게 할 건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보조하는 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부수 절차로는 뭐 합의를 대행하거나 포렌식을 참여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있고, 저하고 직접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상담 예약을 접수하시고 관련 증거와 서류를 지참하고 오시면 돼요. 만약 혼자 하실 거면은 잘 연구하셔서 혼자 하시되, 변호사 선임할 거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망라하면서 책들을 썼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혼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세 배 꼼꼼함과 치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잘못하신 분들도 있고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억울하지 않은 결과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변호사의 노력하는 과정의 결과가 억울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요. 굉장히 긴 내용이었지만 꼼꼼히 한번 다 들어보시고, 이걸로도 부족하시면 반드시 저를 찾으세요. 제가 더 부족한 부분은 메꿔드릴게요.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생활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